꽃님이님들 현금에 관해서 흥미 있으신 것 같아서 금값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값이 지금 한돈에 80만 원대까지 참 모를 일입니다. 금값이 흔들리는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몇 년 뒤 가장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금 흐름과 장기 자산 안정을 연구해 온 박사 박준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떨어지면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안타까운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하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바라만 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조정은 위험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잠깐 열렸다가 사라지는 문과 같습니다. 지금 금시장에는 그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금값은 큰 상승 전에 반드시 조정 구간을 거쳤고 그 순간을 기다린 분들은 평균 매수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무서워 손을 떼신 분들은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오늘은 이 조정이 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흔들리지 않는지 실제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 갈등이 이어지는 지금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요즘 금값 불안해서 손이 잘 안 가는 분들 계신가요? 며칠 전 제 지인인 71세 김영호 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금값이 갑자기 떨어지니 손이 떨리고 어제보다 몇만 원만 내려가도 밤잠이 사라진다고 하시더군요.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금값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아야 하나 고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조카 며느리 어머니이신 68세 이정희님은 오히려 조정이 오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정해둔 금액으로 조금씩 사는 방식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 오히려 반가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시기에 투자했지만 불안과 안정의 차이는 원칙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불안함에 흔들리는 분들은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차분하게 나누어 들어간 분들은 오히려 조정이 반가웠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만으로도 몇 년 뒤 자산 규모와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값과 조정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금값은 분명히 떨어졌는데 오히려 금 ETF와 금거래소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격은 흔들려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금연구소와 해외금협회 자료를 보면 조정기마다 매수량이 늘어난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67세 박영수님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소액으로 꾸준히 담아서 평균 매수 단가를 안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금값이 떨어지니까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매달 정해둔 금액만 사고 가격을 쫓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을 쫓지 말고 일정 금액을 정해서 조정 때 조금씩 더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기 반등에 혹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넣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박영수님처럼 꾸준한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여러분은 가격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혹시 떨어질 때 겁이 나서 손을 떼거나 오를 때 급하게 들어간 적은 없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건 정치적 불안이 금값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미국 정치 불확실성과 국제 갈등은 금값을 밀어올리는 근본 요인입니다. 미국 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치 혼란 시기에 금값 변동폭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70세 최문호님은 국제뉴스가 불안할수록 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분산해서 마음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 이야기, 경제 위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금을 다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문호님은 오히려 그럴수록 금을 꾸준히 가져가셨어요. 왜냐하면 불안할 때 금이 더 빛을 발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할 때 전 재산을 금으로 몰아넣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국제 뉴스가 나오면 혹시 마음부터 흔들리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조정이 상승 전 눌림목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큰 상승 전 반드시 조정이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국제금속센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큰 상승 전 평균 10%에서 20%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69세 윤상희님은 조정 때 더 살 기회라고 판단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후 상승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윤상희님이 말씀하시길 처음엔 떨어지는 게 무서웠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조정 뒤에 항상 상승이 왔더래요. 그래서 조정이 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현금으로 조금씩 사셨답니다. 조정이 오면 현금 일부를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매수하세요. 바닥을 예측하려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도 바닥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정이 오면 겁부터 나시나요? 아니면 기회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가 결국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 금 투자의 가장 큰 적이라는 점입니다. 금은 심리 자산이라 불릴 만큼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자산심리연구소 발표에서는 금 투자 실패의 주요 원인을 과한 공포와 조급함으로 꼽았습니다. 72세 김정채님은 급격한 하락에 겁이 나서 팔았다가 한 달 뒤 반등을 보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김정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매일 아침 금값을 보면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어느 날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다 팔았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그때 정말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을 매일 확인하기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세요. 심리 흔들림이 심할수록 분할 매수 원칙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금값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감정이 흔들립니다. 가격 확인을 줄이고 원칙을 지키세요. 다섯 번째는 분할 매수가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조정이 길어질 때 분할 매수는 평균 가격을 낮춰서 장기 수익률을 안정시킵니다. 자산관리협회 분석에서 정액 매수는 장기적으로 80% 이상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안산의 68세 박명호님은 금통장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서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5년 뒤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박명호님은 매달 20만원씩 자동으로 사도록 설정해 두셨어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사지니까 마음이 편하셨대요. 5년 지나고 보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져 있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충동적으로 매수 금액을 올리면 오히려 평균 단가가 높아집니다. 지금 내 투자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야 할 건 금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정적입니다.
50대는 전체 자산의 20%, 60대는 30%, 70대 이상은 40% 정도를 권장합니다. 금 비중이 40%를 넘어가면 오히려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해집니다. 인천의 73세 조명희님은 금 비중을 50%까지 올렸다가 조정이 왔을 때 불안이 너무 커져서 결국 일부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비중을 40%로 낮추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그렇다고 전부를 금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금 비중은 적당한가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나이에 맞춰서 조정하세요. 이제 이렇게 조정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왜 시니어에게 이 조정이 더 중요한 시간이 되는지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비중을 먼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도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금 비중이 40%를 넘어가면 오히려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해집니다. 50대는 20%, 60대는 30%, 70대 이상은 40%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금 비중은 적당한가요? 혹시 너무 많거나 적지는 않은가요? 비중을 먼저 정하고 나면 흔들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금통장과 ETF의 조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금통장은 자동 분할 매수에 최적이고 ETF는 유동성이 높아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좋습니다. 금통장은 은행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고 매달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서 금을 사줍니다. 가격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모을 수 있어요. ETF는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는데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유동성이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품은 절대 충동적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소액은 금통장으로 시작하고 일정 규모가 되면 ETF와 실물을 적절히 섞어 가세요. 지금 내 방식이 생활 패턴에 잘 맞고 계신가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물금은 장기 보유 목적일 때만 사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실물금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있지만 프리미엄과 보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을 직접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물금은 살 때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되고 팔 때는 시세보다 싸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보관하면 분실이나 도난 위험도 있습니다. 시세 확인 없이 매장 방문 시 비싸게 살 위험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일 때 실물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물을 살 때 비교하고 사셨나요?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프리미엄이 적은 곳에서 사세요. 네 번째는 조정 때 현금을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조정의 바닥은 예고 없이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값이 크게 떨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좋은 구간이 와도 바라만 보게 됩니다. 광주의 66세 한명수님은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현금 30%를 따로 확보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오니까 그 현금으로 금을 샀고 평균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미리 정해둔 비율만큼 현금을 따로 확보해 두세요. 조정이 와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이 아닌 계획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정은 감정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라서 계획이 없으면 실수가 반복됩니다. 뉴스를 따라 매매하면 대부분 손해가 커집니다. 뉴스에서 금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겁이 나서 팔고 금값이 오른다고 하면 급하게 삽니다. 이렇게 뉴스를 따라 움직이면 항상 타이밍을 놓칩니다. 가격이 몇만 원 내려가면 얼마를 살지 미리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금값이 그램당 10만 원 떨어지면 100만 원어치 사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감정보다 계획을 먼저 보시는 편인가요? 계획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기와 고가 매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에는 투자 사기와 과한 프리미엄 판매가 늘어납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불안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나타납니다. 전화나 문자로 좋은 금 상품이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전화와 문자는 모두 차단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공식 거래소만 이용하세요. 시세보다 5%에서 10% 이상 비싸다면 바로 돌아서세요. 수원의 70세 정미숙님은 지인 권유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을 샀다가 나중에 팔 때 큰 손해를 봤습니다. 혹시 지인 권유나 전화에 흔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7번째는 장기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은 단기에 2배가 되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1년 만에 2배가 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금은 천천히 꾸준히 오르는 자산입니다. 과한 목표는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잘못된 매수를 부릅니다. 5년 기준 약 30%에서 50% 정도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내 목표는 욕심이 아닌 현실 기준인가요?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8번째는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가족과 상의하면 더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움직일 때는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자녀들이 보기엔 다른 관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산의 74세 김철수님은 큰 금액을 투자하기 전에 아들과 상의했는데 아들이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나눠서 넣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 덕분에 조정기에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나누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값 조정이 왜 위기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위험은 조정이 왔을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조정이 오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조정이 오면 현금을 준비해서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조정을 무서워하는 분들은 항상 가장 비싼 시점에 들어가고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떨어질 때 도망가면 결국 상승장에서 뒤늦게 따라붙게 되고 흔들릴 때 준비하면 상승이 와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차이는 몇 년 뒤 노후 자산의 크기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금 흐름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조정이 왔을 때 겁이 나서 다 팔아버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금값이 오르면 다시 비싸게 사게 됩니다. 반대로 조정을 기회로 본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큰 수익을 받습니다. 실제로 68세 이정희님처럼 매달 꾸준히 사신 분들은 조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으니까 반가워하셨죠.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오면 불안해서 팔고 상승장이 오면 급하게 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손해가 쌓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타이밍을 항상 놓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와도 미리 정해둔 계획대로 꾸준히 사고 상승장이 와도 욕심내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쌓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노후 자산도 든든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으니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사는 분할 매수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 있어도 조정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시간이 됩니다. 금통장 자동이체든 ETF 자동 매수든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하세요.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금 외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마음이 더 편해지는지 실제 구성 예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구성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조정기 대응 전략 중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실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